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논어 시간입니다. 논어를 영어로 공부해보자 라는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 첫 시간에 왜 우리가 논어를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번만 더 이 프로그램의 목적, 다양한 방법으로 논어를 공부해보자. 다양한 방법으로 논어 공부해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교의 현대화, 세계화를 하려고, 즉 유교 자료, 유림 자료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여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외부에 알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논어를 영어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논어가 외부에 서양에 알려지게 된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시기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1687년에 라틴어로 논어가 벌써 번역이 돼서 외국에 알려졌습니다. 파리, 프랑스예요. 제목은 차이니즈 워크인데 여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687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야, 굉장히 정교하게 잘 그려놨습니다. 공자님 그림 석상 그리고요. 여기에 중리라고 중리 공자님 자도 써놨고요. 한자로 써놨고, 그리고 이쪽에 논어, 중용, 대학, 춘추, 시경, 서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 책꽂이가 쭉 중국 고전이 이런 책들이 그때부터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금 보시면은요. 노자, 맹자, 자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님 제자들의 위패가 쭉 함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라틴어로 논어가 외부에 알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라틴어라서 조금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영어로 된 논어가 언제 외국에 소개됐느냐? 알겠네요. 1861년. 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입니다. 우리 고증황제에 나오기도 전이죠. 1861년에 제임스 레기라는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에 머물면서 중국 고전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고전들을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알리는데 이것이 최초의 영어로 된 논어라고 현재 기록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요. 한자 원문 그대로 실어놓고요. 그리고 요거에 번역본 실어놓고 그 밑에다가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꼼꼼하게 잘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임스 레기. 제임스 레기가 1861년에 논어를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논어를 계속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하던 중에 외부에 벌써 옛날에 오래된 예전에 영어로 된 논어가 벌써 번역본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봤는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레기 선생님의 Confucian Analects. Confucian Analects, 이거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그냥 보시고요. 논어란 뜻입니다. 제임스 레기의 1861년. 그리고 후에도 몇몇 분이 논어를 번역을 하셨는데 The Analects of Confucius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논어란 뜻이고요. 논어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웽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전 번역 사이트고요. 자, 마지막에 요거는 찰스 뮬러라는 분인데요. 요거는 서양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이 나름대로 논어를 번역을 하여 자기가 또 올려놨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여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좋은 교재 이런 분들이 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참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쭉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임스 레기 선생님의 이 논어가 지금 봐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참 잘 썼어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지만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번역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바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걸 100%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로 삼기는 조금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논어가 철학책이니까 철학책을 옮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조금 책답게 문어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5장의 공야장에 가면은 감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옥이 영어로 뭡니까? 우리 다 아시죠? 프리즌입니다. 감옥 프리즌. 아니면은 제일이라고 써도 돼요.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당연히 프리즌이고요. 예, 제일이 또 감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걸 쓰면 될 것 같은데 철학책을 옮긴다고 하시면서 골, GOAL입니다. 축구에서 골 그게 아닙니다. GAOL, O와 A가 자리가 바뀝니다. GAOL, 골. 이게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웬만해서 볼 일이 없는 단어예요. 굳이 프리즌이라고 쓰면 될 걸. 왜 골을 썼는지 철학책이니까 좀 더 품격 있게 문어체로 쓰신다고 쓴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은 우리는 지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문어체 조금 어려운 표현들은 조금 쉬운 단어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단어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참고로 하되 우리만의 영어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바꿔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논어를 읽다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몇 개는 좀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필수 영어 표현인데요. 당연히 논어니까 공자부터 영어로 배워야죠. 공자입니다. Confucius. 공자는 영어로 Confucius. 그런데 공자가 Confucius 뭐 별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왜 공자님이 영어로 컨퓨셔스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공자님을 조금 높여 부를 때 우리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공부자라 그러죠. 공부자. 논어 처음에 보면 첫 줄에 뭐가 나옵니까? 하기 시습지 불행여로 공부하니 즐겁다. 공부하니 즐겁다라고 하죠. 공자님이 공부를 무지하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첫 줄에 공부 얘기입니다. 공부하면 즐겁다. 그리고 중간쯤에 나중에 또 나만큼 공부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그러시죠. 공자님이. 공자님은 글자 그대로 공부를 위해 태어나신 분이고요. 오죽 공부를 좋아하셨으면 이름도 공부자,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 이것을 발음을 조금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면요. 공부. 공부자의 공부가 영어로 넘어가면서 confucius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져다가 영어로 그대로 쓴 것이 confucius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그러면 CIUS,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맹자님은 영어로 뭘까요? 맹자. 이거 한번 보여요. 맹자. man, 사람들, 남자의 복수형이죠. 사람들, man. mansious입니다. 자, 그럼 느낌이 오죠? man. 맹이 영어로 가서 man이 됐고요. mansious가 맹자입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셔스. 아, 요거는 사람을 뜻하는구나. 예,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어원은 뭐 법을 지키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컨퓨셔스, 맨셔스 전부 다 공자, 맹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퓨셔스만 외우면은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컨퓨션, an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서 컨퓨션 하면 유교의, 공자의 또는 유생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컨퓨셔니즘 ism이 붙으면 이건 사상을 의미하죠. 생각, 사상. 그래서 공자님의 사상, 즉 유교를 컨퓨셔니즘. 그다음에요. 컨퓨셔니스트 ist가 붙었네요. 요 ist 사람이죠. 그러니까 컨퓨셔니스트 유생, 유학자. 여기까지 해서 컨퓨셔스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다른 것들은 뜻이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논어는요. The Analects of Confucius. Analects가 나왔는데요. 컨퓨셔스는 공자님이고요. 공자님 of는 의, 공자님의 애너는 모으다라는 뜻이고요. 엘리시 렉은 이제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말을 모아놓은 것. 한마디로 어록이라고 그러죠. 어록. 공자님의 말을 모아놓은 것. 공자님의 말씀들. 그래서 논어입니다. The Analects, A가 강세가 있고요. Analects of Confucius. 공자님의 말을 모아놓은 것. 이게 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of Confucius는 빼고 The Analects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논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논어는 일반적으로 The Analects of Confucius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논어를 배울 거니까 책 제목은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거는 뭐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님은 공부자에서 와서 Confucius 요거 하나만, 공자님 이름이 최소한 영어로는 뭐냐?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Confucius. 다시 한번요. Confucius. 공자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필수 영어 표현이 또 몇 가지 조금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왈 나오죠.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자님의 공자는 빼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어떤 책은 당연히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Confucius said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레기 선생이 공자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스터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마스터는 스승, 사부 이 뜻입니다. 마스터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마스터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스터는 미국식이고요. 마스터는 영국식입니다. 그래서 master said는 요거 있죠. say의 과거형입니다. say는 말하다, 말했다. say. 근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said가 아니라 said. 이 발음이 안 납니다. said. 자,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그 영어 실력이 너무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조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ABCD도 모른다. 나는 ABCD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면 사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막 대학교 토플, 토익 같은 거 공부해야 되고 나는 취직을 해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저학년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자님이 논어 자체도 한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가르침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데 표현은 되게 쉬운 표현을 쓰셨어요. 정말 위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영어로 하는 한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위주로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해나가고 뒤에 가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조금 쉬운 부분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왈하면은 the master said.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master는 스승이란 뜻이고요. 자, 그러면 공자나 맹자는 Confucius, Mencius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논어를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자와 증자가 나오는데요. 유자, 증자.
유자는 중국말로 하면 유쯔, 증자는 증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유쯔, 증쭈는 당연히 중국 사이트는 중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표현대로 했죠. 요새 국제 관례가 외국 사람의 이름은 그 나라에서 불리어지는 대로 불러주자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국제의 어떤 관례고요. 그래서 중국의 주석을 시진핑이라고 그쪽 발음 나는 대로 우리가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리샤오룽이라고 쓰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리샤오룽. 뭐 금방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소룡입니다. 이소룡을 지금에 와서는 중국식 발음대로 읽어주자. 그래서 리샤오룽.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영화배우 성룡은 뭐 청룽.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삼국지도 다 고쳐야 됩니다. 뭐 관우는 관유 뭐 이렇게 다 고쳐야 되는데 고쳐봐야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귀에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증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임스 레기 선생은 그래서 The Philosopher U라고 The Philosopher 증이라고 발음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필라서퍼는 철학자인데요. 철학자 유, 철학자 증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람 이름은 그냥 우리나라 발음대로 그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유자, 증자 이름 그대로 영어 발음대로 우리 한자 발음 그대로 일단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군자죠. 군자. 야, 이 군자가 영어로 뭐냐? 군자는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그러느냐라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고 행실이 바르고 이런 것을 모두 갖춘 분을 군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느냐? 당연히 영어로는 표현이 없습니다. 군자에 대한 영어 표현은 없어요. 그걸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어에서도 군자는 경우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다 보면 가장 가까운 게 그나마 젠틀먼, 신사가 군자냐. 이건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그나마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군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니까 이걸로 조금 많이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젠틀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트루 젠틀먼, 진실된 신사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superior man, superior. 요거로 잘 보시면요. 요거 슈퍼.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만화에서 나왔던 슈퍼맨. 요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슈퍼맨 할 때 슈퍼. 요거 발음 아닙니다. 요거 틀린 겁니다. 정확한 영어 발음은 슈퍼라고 우 발음 나야 됩니다. 슈퍼. 그래서 superior. 우수한 또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선배, 윗사람 이런 뜻입니다. 더 우수한. superior면 우수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a man of virtue는 이제 도덕, 장점 이런 뜻입니다. 도덕이나 장점, 덕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a man of virtue, 덕이 있는 사람. 요 virtue를 형용사로 쓰면 virtuous입니다. virtuous, 덕이 있는. a virtuous gentleman, 덕이 있는 신사. 또 a man of honor, honor가 나왔는데요. 명예, 영예 또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honor는 언제 주로 자주 보냐면요. 상대방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악수를 할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죠.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로 nice to meet you 이러는데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할 때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랬을 때 it's an honor. 그냥 it's an honor 또는 it's my honor 이렇게 하고 악수를 하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it's an honor to meet you. it's an honor to meet you. it's my honor to meet you. 그러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는 the honor is mine.
영광이 나의 것이다. 내가 영광이다. The honor is mine. 예, 이 표현을 외워두시면은요, 영화가 미국에서 미국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볼 때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명예, 영광, a man of honor, 명예를 아는 분, 명예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wise 현명한, wise man 현명한 사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자를 쭉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딱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예, 조금 이것도 좀 아쉽고 저것도 좀 아쉽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블, 귀족이란 뜻입니다. 귀족이. 글자 그대로 군자가 왕족 또는 왕, 예, 지위가 높은, 직급이 높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블맨, 귀족, 예, 지위가 신분이 높은 사람, 노블맨.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딱 군자다라고 표현할 방법은 안 보이네요. 그렇지만 아마 젠틀맨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효가 나와 있네요. filial piety. filial은 자식의란 뜻입니다. piety, 경건함. 근데 자식의 경건함? 조금 잘 와닿진 않죠. 예, 그래서 filial duty, 의무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 filial duty, 이게 효를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filial piety가 그 통칭으로 많이 굳어져서 filial piety 그냥 이게 효구나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filial만 나와서 filial 하나만 나와도 예, 효성이 있는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식의란 뜻으로서. 자, filial piety, filial duty.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 영어 표현에서 쭉 있는데요. 이걸 외워야 되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논어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예습을 하는 것뿐이고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다 외워지는 단어들입니다. 딱 하나만, 여기서 딱 하나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virtue, 덕입니다. 장점, 덕. virtue, 액센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virtue. 같이 한번 해보시죠. virtue, 도덕, 장점. 요거 하나만 여기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virtue.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필수 영어 표현 마지막입니다. 인의예지신. 인의예지신. 그렇죠. 그렇죠. 논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인의예지신 정도는 먼저 영어로 공부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어질다. 한국말로도 설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어를 보다 보면 제자들도 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한테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몇 번 물어보죠. 참 인이 근데 그때마다 공자님의 설명이 조금씩 달라요. 인이 정말 어려운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을 한번 볼까요? 인. virtuous. 아까 바로 앞에 virtue. 그거 하나만 외워달라고 그랬죠? 도덕. virtuous. 도덕적인 형용사라 그랬죠? virtuous practice. 도덕적인 것을 practice. 실천.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인이래요. 와닿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benevolence. 야, benevolence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예, 요거를 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뜻이죠. benevolence는 자비, 자애. 자비 그러면 불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benevolence, 자비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나마 인이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사전에서는 benevolence를 인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benevolence 명사를 형용사로 치면 benevolent, 자비의 액션 행동, 자비심을 베푸는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 어떠한 것도 인이라는 것을 대표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은 인일 뿐입니다. 김치를 영어로 못합니다. 김치는 그냥 김치일 뿐이에요. 그냥 인은 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상징적으로 놔두고 인을 설명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먼저 이 번역해놓은 그분들이 뭐 virtuous practice나 benevolence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이 표현들을 한번 같이 따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예지신 요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빠르게 한번 보고 바로 논어 제1장 본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